반갑습니다. 토리토리 토리쌤입니다. 오늘은 팔품사 중에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인 형용사와 부사,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용사와 부사는 비슷한 듯한 특성도 조금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면이 많아요. 역할, 의미,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예문에서의 쓰임도 많이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사는 adverb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판서하거나 필기할 때 줄여서 이 앞에 세 스펠링만 따서 ADJ로 형용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도 앞에 세 글자 ADV를 줄여서 이렇게 부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용사 부사라고 굳이 쓰지 않아도 이 ADJ, ADV로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용사와 부사는 둘 다 문장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문장의 의미를 확장시켜준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의 의미를 확장시켜주느냐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 형용사 같은 경우는요, 명사의 의미를 확장시켜줍니다. 대명사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 혹은 명사의 의미를 좀 풍부하게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부사는 달라요. 부사는요, 명사의 의미는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확장시키느냐? 명사 빼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뭐 동사라든지, 심지어는 부사, 자기 자신과 같은 그런 부사라든지, 또는 이렇게 개별 단어를 넘어서서 구라든지 절과 같은 조금 더 긴 단위들까지도 의미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의미상의 차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 혹은 대명사의 의미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해석이 어떠한 무엇 또는 블라블라인 무엇,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비싼 무엇 혹은 뭐 세 가지인 무엇, 이렇게 무엇의 특징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렇게 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부사는 다양한 것들을 수식해주죠. 명사를 제외하고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어떠하게 그랬는지, 즉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혹은 매우 그랬대, 몹시 어떠어떠했대, 아니면 약간 그랬대 하면서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의 특징이 뚜렷이 구분이 되고 있어요.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She will buy. 자, 그녀가 살 거예요. 자, 뭘 살 거냐면 셔츠 하나를 산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셔츠는 셔츠인데 파란색 셔츠를 산다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파란색 셔츠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네, 우리 파란색인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 blue 쓰면 되겠죠. She will buy a blue shir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셔츠라는 명사를 이 앞에 나온 blue가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이 blue는 형용사니까 명사, 즉 셔츠의 의미를 확장시켜준 셈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셔츠를 사긴 샀는데 이번에는 여러 개를 샀다고 해볼게요. shirts. 3개의 셔츠를 샀다. 셔츠 3장을 샀다.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다가 뭘 쓰면 되죠? 3장이니까 3 붙이시면 돼요. 3 shirts. 그러면 이 3라는 형용사 역시 뒤에 나오는 명사인 셔츠를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형용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예시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요, he is, 그는 어떻다. 그죠? He is very blank.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 그는요, 매우 친절하다, 이런 말 해보겠습니다. 그럼 친절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kind 있죠? 네, 형용사 중에서 kind 내려오겠습니다. He is very kind. 이렇게 하면 이 kind라는 형용사가 이 앞에 나온, 이번엔 대명사죠. 이 대명사의 의미를 확장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 셔츠라는 명사의 의미를 확장시켰고 밑에서는 주어인 he라는 대명사의 의미를 확장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이 형용사 자체는 해석이 주로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요. 파란색인, 친절한 이런 식으로 니은으로 주로 받침이 끝납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면요. 물론 위에서처럼 어떠어떠한 무엇무엇인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요. 그는 매우 친절하다. 그쵸? 무엇무엇하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쵸? 다시 한번 개별 단어의 뜻은 니은으로 받침이 끝나는 게 맞지만 대부분 니은으로 끝나지만 한국어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죠?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는 문장 내에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예시 좀 더 보면요. He looks 이런 말 좀 써볼게요. 그는 여기서 look은 어떠어떠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가 어때 보이냐면요. 그가 슬퍼 보인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그라는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 거예요. 슬프는 영어로 형용사 sad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 이 형용사는요. 역시 대명사의 의미를 확장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해석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슬프게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슬픈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어색해요. 물론 개별 단어의 뜻은 슬픈이지만 문장 전체적으로 해석했을 때 한국어로는 이 sad가 슬프게 보인다,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시 더 볼까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문장 써볼게요. 그러면 You make me. 당신이 나를 만들어요. 어떻게요? 행복하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입니다. 그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 me라는 대명사의 의미를 확장해 볼게요. 행복하게 만든다. 여기다 뭐 써야 될까요? 네, 정답은 happy입니다. You make me happy. 이렇게 쓰셔야 돼요. 형용사, 물론 happy 자체의 뜻은 행복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국어 이 문장 해석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하면 어떻게 된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될 수 있다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이 happy가 행복하게란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은 이 부사랑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부사의 단어 자체의 뜻도 뭐뭐하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형용사도 문장에서 해석이 될 때 뭐뭐하게라고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국어 학습자들한테 엄청난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 했을 때 똑같아지니까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이걸 주의하셔야 되냐? 자, 우리 2, 3, 4번 문장을 보시면요. 다 지금 형용사가 어떤 자리에 왔냐면 보어 자리에 왔어요. 2번 같은 경우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 자리에 오고 있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고 있어요. 4번 같은 경우는요. 목적어에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어는 보어인데 4번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형용사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어 자리에는요. 형용사만 올 수 있습니다. 부사는 올 수가 없어요. 자, 이 보어에 대한 개념은 제 강의 중에서 2형식 그리고 5형식에 대한 강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 보어 강의들 꼭 보고 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은 같지만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형용사만 보어가 가능한 거고 부사는 보어로는 쓰일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제 한국어 학습자들한테 함정을 낼 수 있어요. kind를 kindly로 일부러 잘못 써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kindly는 안 돼. 부사는 보어 자리에 못 와.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sad도 마찬가지로 시험에서는 sadly로 바꿔서 써놓을 수 있어요. 그럼 역시 여러분이 sadly는 부사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서는 안 돼 라고 하셔야 되고 4번 같은 경우도 happy를 happy로 바꿔놨을 때 보어 자리에 어떻게 부사가 와 하고서 happy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꽤나 중요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사의 예문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she studied. 그녀는 공부했다 이런 말 써볼게요. 자,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그죠? 네, 이번엔 이 동사 study에 대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의미를 확장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열심히 했다고 해볼게요. hard.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에 대한 의미를 넓힐 수도 있는 게 우리 부사예요. 또 어떤 게 있느냐? I'm tired 해볼게요. 나 피곤해. 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피곤한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tired에 대한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죠. I'm so tired. 나 매우 피곤해. 아니면 I'm still tired. 나 여전히 피곤해. 이런 식으로 우리 또 뒤에 나온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는 겁니다. 형용사에 대한 의미를 좀 넓혀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쓸 수 있습니다. He passed the exam. 그가 시험에 통과했어요. 근데 이렇게 시험에 통과했다는 이 문장 자체에 대한 의미를 확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을 하냐? 운이 좋게도 그가 시험에 통과했어요. 이럴 때 이 luckily, 운이 좋게 라는 단어 부사입니다. 이 부사가 통째로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절의 의미를 확장했다 볼 수 있겠죠.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의 의미를 확장시켜버린 거예요. 행복하게도 그는 시험에 통과했다. happily 라는 부사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뒤에 나오는 절, 문장 자체를 이렇게 확장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좀 유의해서 눈여겨서 봐야 될 그런 내용도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부사는요. 언뜻 보기에 ly로 끝나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luckily, happily 등등등 ly가 많이 붙어요. 그렇다고 해서 ly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냐? 그건 아닙니다. ly가 붙었는데도 형용사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lovely. 네, 분명히 ly로 끝나요. 그런데 뜻은 사랑스러운 형용사예요. 또 비슷한 단어 friendly가 있어요. friend에다가 ly를 붙였죠. ly로 끝나지만 뜻은 우호적인, 친근한 이렇게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이거 말고도 costly 비싼 이란 뜻을 가진 costly. 역시 cost라는 명사에 ly를 붙였는데 부사가 아니에요. 이것 외에도 lonely, 외로운 이란 뜻을 가진 단어 역시 ly지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ly가 붙은 형용사들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같은 모양인데 형용사 부사로 둘 다 쓰일 수 있는 단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hard,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형용사로는 단단한, 딱딱한 이런 뜻이 있고요. 우리 부사로는 아까 우리 부사 예문에서 한번 봤었죠. hard, 열심히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late라는 단어, 네, 부사 형용사 다 돼요. 형용사로는 늦은이란 뜻이고요. 부사로는 늦게란 뜻입니다. late랑 좀 대비되는 단어 early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일찍인, 그리고 부사로는 일찍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형용사 부사 다 되는 이 단어들에 ly가 붙었을 때 이렇게 비슷한 의미가 아니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hard 같은 경우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데 ly 붙여버리면 부사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뜻이 달라져요. 어떤 뜻이냐?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뜻으로 변해버립니다. lat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late 형용사 부사 다 되는 단어였는데 여기다 ly 쓰면 부사만 됩니다. 근데 이때 뜻은 뭐냐? 늦은, 늦게가 아니라
최근에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유의할 부분들 보다 보니 조금 머리가 아파지죠. 이 부분은 조금의 암기도 곁들여지면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ly가 붙었다고 무조건 부사인 건 아니다. ly지만 형용사인 예시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ly가 붙었을 때 ly가 붙지 않은 것들과 뜻이 많이 달라지는 단어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내신 시험이든 수능 시험이든 이렇게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형용사가 뭐뭐 하게 라고 해석이 돼버리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거 부사절인데? 하고 혼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시험에서 sad를 sadly로 혹은 happy를 happy로 바꿔놨을 때 여러분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밖에 못 왔었어. 부사는 보어 자리에 못 와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국어 해석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고 문법적으로 골라내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장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